안녕하세요. 효모사피엔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국 리지에이 양주장의 IPA와 미국 굿아일랜드 양주장의 IPA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껏 영국 맥주 스타일 다뤘는데요. 갑자기 미국으로 넘어왔네요. 예, 영국 IPA가 나온 김에 잠깐 미국으로 넘어와 IPA류를 좀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MC조님께서는 IPA 맥주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미국에서 처음으로 IPA가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제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이건 나름 제가 조사를 해보고 알고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미국 뉴저지 양조장에서 만든 발렌타인 IPA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영국식 IPA를 본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의 초기 IPA라고는 할 수 있지만 미국식 IPA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시대 기준 최초라고 평가받는 미국식 IPA는 언제 나왔을지 아실까요? 저를 물어보시고 아마 197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앵커 양조장에서 나온 리버티 에일이죠. 제가 알기로는 당시 막 개발된 미국의 캐스케이드 홉을 사용하여 만든 수제 맥주 쪽에서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프리티한 매력의 미국식 IPA 최초가 리버티 에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미국 오레건주 대학에서 진행된 미국 농무부의 미국 홉 개발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캐스케이드 홉이 1971년 출시됩니다. 오래전부터 맥주의 홉은 유럽식 필스너 라거류에서 자주 발견되는 허브, 풀, 흙 느낌 등이 다분한 풍미가 일반적이라고 여겨졌지만 미국의 캐스케이드 홉은 감귤류 등의 캐릭터가 주된 풍미였습니다. 당연히 출시 초반에는 많은 대형 양주장들로부터 외면받았지만 미국 앵커 양주장에서 캐스케이드 홉을 사용하여 1975년 만든 리버티 에일은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미국 수제 맥주의 고전작인데 호피한 미국식 크래프트 맥주의 가능성을 보여준 기념비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법 개정을 통해 크래프트 맥주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가 1980년 이후인데 1975년에 나온 현대식 IPA 리버티 에일은 정말 시대를 앞서간 제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983년 미국 워싱턴주의 야키마 브루잉 말틴 컴퍼니는 미국 크래프트 맥주계에서는 최초로 맥주 라벨에 IPA라는 표기를 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앵커 양조장의 리버티 에일의 이름에는 IPA라는 표기가 없네요. 네, 그리고 1982년부터 매년 개최 중인 미국 크래프트 맥주계의 최대 맥주 축제이자 컴피티션으로 그레이트 아메리칸 비어 페스티벌이 있는데 1989년에 처음으로 평가 항목에 IPA가 등장하였고 첫 금메달 수상작은 세크라멘토 출신의 양정에서 만든 루비콘 IPA였습니다. 은메달은 앵커의 리버티 에일이었죠. 미국 크래프트 맥주의 대부라고 불리는 시에라 네바다 페일 에일은 1980년 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IPA가 미국 수제 맥주 시장에서 본격화된 것은 페일 에일보다 이후 시기겠군요. 네, 지금까지도 판매 중인 미국 유명 크래프트 맥주 양주장들의 고참급 스탠다드 IPA들은 대부분 1990년대 중반쯤에 탄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제품들로는 미국 라구니터스 IPA가 1995년, 스톤 IPA는 1997년, 브루클린 IPA는 1995년, 하푼 IPA가 93년, 굿아일랜드 IPA가 1997년에 출시되었죠.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IPA가 미국 크래프트 맥주 시장에서 막 태동하던 시기라서 세밀한 하위 분류 없이 전부 다 아메리칸 IPA라고 불렸습니다. 이런 아메리칸 IPA가 영국 IPA가 다른 부분이라면 미국에서 나고 자란 재료들, 특히 홉이 영국산보다는 미국산 품종이 위주가 되었다는 거죠. 우선 시음을 해보고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색상은 색상은 아메리칸 IPA. 아메리칸 IPA. 이제 IPA인데 몰트 느낌도 있고 또 홉 느낌도 있고. 근데 제 지금 입맛에는 몰트가 약간 앞서는 느낌도 있고요. 좀 그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맛있네요. 오랜만에 먹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미국식 IPA는 이후 두 개의 큰 방향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스트코스트 IPA와 웨스트코스트 IPA입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서 소재한 양조장들이 만든 IPA와 서부 지역 양조장들의 IPA의 경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뭐 비슷한 시기에 힙합 음악이 이스트 코스트 사이드랑 웨스트 코스트 장르로 구분된 것과 느낌이 비슷하군요. 네, 그렇죠. 우리가 지구본으로 살펴보면 영국에서 서쪽으로 가면 미국 동부 해안이 나오고 거기서 또 서쪽으로 가면 서부 해안이 나옵니다. 영국식 IPA는 영국 효모에서 나오는 발효맛이 내재되어 있으면서 은근한 메가 단맛과 영국 고베 풀, 흙 느낌이 특징입니다. 17세기 영국의 메이플라워호가 현재 미국 동부 해안에 도착했듯 영국식 IPA를 본받아 만든 미국 동부 출신의 초기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들은 어느 정도 영국 IPA 느낌을 살리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IPA라서 당연히 홉의 씁쓸함과 과일 풍미가 강조되었지만 메가에서 오는 카라멜스러운 단맛 또한 비중 있게 드러나는 편이죠. 미국 이스트 코스트 IPA는 홉의 개성이 우위에 있다고 해도 메가에서 오는 요소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미국 서부 출신 양조장들이 만드는 웨스트코스트 IPA는 상대적으로 메가에서 오는 단맛이 적고 무게감도 가볍습니다. 효모에서 오는 단맛도 줄였기 때문에 홉의 단독 무대를 위한 깔끔한 도화지를 만들어 놓은 셈이죠. 단맛도 없고 깔끔하고 개운하게 떨어지니 홉의 풍미를 다른 요소들에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느낄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웨스트코스트 IPA와 이스트코스트 IPA는 미국 서부와 동부의 기후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결과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은 겨울이 길고 추우면 눈이 많이 오기에 쓴맛과 단맛이 공존하는 IPA가, 그리고 미국 서부 지역은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마시면 좋을 법한 가볍고 산뜻한 IPA가 알맞겠군요. 네, 그렇죠. 이렇게 미국 이스트코스트 IPA와 웨스트코스트 IPA는 비슷한 시기에 출발하였지만 점차 사람들이 가볍고 물리지 않는 맥주들을 찾게 됨에 따라 단느낌이 잔존한 이스트코스트 IPA는 조금씩 밀려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존속기간이 길었던 웨스트코스트 IPA에 비해서 이스트코스트 IPA는 2022년에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약 20년 전에 많이 만들어지던 옛 느낌의 미국식 IPA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는 이스트 코스트 IPA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마셔보기가 쉽지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IPA 경향이 웨스트코스트 IPA를 지나서 헤이지 IPA로 향한 마당이라 이스트코스트 IPA를 만나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 미국에서 연식이 오래된 동부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들의 IPA들은 여전히 그 느낌을 간직한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제품들이 국내에 수입된 것이 거의 없기에 정식으로 마시기는 어렵겠죠. 앞서 미국 크래프트 맥주 시장에서 IPA가 태동하기 시작했을 때는 세밀한 분류 없이 웨스트, 이스트 모두 아메리칸 IPA라 불렸다고 하셨는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서부와 동부 IPA가 스타일적으로 분리되었나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은 듯합니다. 적어도 미국에서 맥주 스타일을 정의한 가이드라인을 내는 단체들의 그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여전히 아메리칸 IPA로 둘 다 묶고 있거든요. 다만 캐주얼하게 맥주를 분류하는 평점 사이트들이나 이제 맥주 판매 상점 등에서는 이스트와 웨스트 코스트 IPA를 경향적으로 구분짓는 듯한 느낌은 듭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서부 양조장들은 모두 웨스트 코스트 IPA를, 동부 양조장들은 이스트 코스트 IPA를 만든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다수 브랜드의 경향이 그렇다는 것이고 특정 타입이 대세일 때는 동부 서부 할 거 없이 다 만듭니다. 애당초 그렇게 딱 구분 지어졌으면 스타일적으로 웨스트와 이스트 코스트 IPA가 딱 분리되었겠죠. 그렇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래프트 맥주 시장에서 IPA의 트렌드가 계속 바뀌다 보면 언젠가는 이스트 코스트 IPA 성향의 맥주들이 복구 열풍을 타면서 대세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복고로 가면 이스트 코스트 IPA보다는 잉글리시 IPA가 먼저 주목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복고보다는 고전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 뭐 오늘 이제 우리가 막연히 IPA 하면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의 상징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좀 더 IPA를 세분화시키는 걸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